핫섹터, 핫 종목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어떤 핫섹터 골라오셨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군들 저희가 보면 좋을지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는요, 바로 차차차. 네, 자동차와 차차차. 자동차 부품. 네. 여기서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인 네. 것 같고, 종목은 형이냐 동생이냐. 네. 이게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서 현대차냐, 현대모비스냐 이 둘 중에서 어디를 더 선호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예스 올 노부터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저는 현대차는 세모의 노후, 세모의 노후 대신에 현대모비스는 강력하게 오 예스.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세모의 노다라고 해주셨고 현대모비스는 예스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자동차 이 업종에 관해서도 모멘텀을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잘 파는 건 알지만 이게 시장에서의 반응도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한번 풀어주시죠. 일단은 잘 파는 게 중요했던 2024년도였다면 2025년도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잘 파는 것은 일단 기본. 여기에 이 완성차 관련 기업들의 대표주자 이제는 GM과 같은 기업들이 아니라 GM과 포드가 아니라 테슬라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의 거의 마지막 어떤 꽃은 FSD,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도 과연 글로벌 시대의 속도에 발맞춰서 성장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트럼프가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어떤 기술력을 또 선보이는 모습들이 가장 중요한 상황.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현대차 혹은 기아 같은 경우엔 사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독보적이지만 전 세계에서 그들의 이목을 끌어당기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앞서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생각보다 낮은 영업이익률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못하는 가이던스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차 기아에 관심을 가졌냐면 상반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 많이 팔려서 괜찮다가 거의 주된 메인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차량 판매량이 다소 주춤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환율 수혜로 볼 수 있는 자동차 기업들은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땠죠?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낮았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고환율에 대한 어떤 수혜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그렇게 큰 지금 수혜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 그럼 트럼프 이기 시기에 일반적으로 고환율 시기가 계속 이어질 건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고환율 수혜가 그렇게 완성차 기업들에게 메리트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완성차 기업들은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기에는 굉장히 불확실성들이 많아지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좋은 실적 발표에도 영업이익률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시장의 반응도는 좀 싸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만 보더라도 그런 흐름들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성장성이 어디에 있는가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소식들이라든지 그런 시장의 모멘텀들이 있다면 저희가 또 발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종목단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세모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 세모의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완연한 노는 아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일단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낸 기업에 제가 X를 할 X를 수 없다. 줄 순 없겠더라고요. 네. 아니 이렇게 잘한 어떤 기업에게 제가 감히 X를 드리는 건 아니다 싶어서 그러니까 세모에 가까운 X. 그러니까 많이 선반영이 되어서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 차, 이 현대차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잘 파는 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어떤 신산업에 대한 결과값을 이제는 내주어야 한다라는 과제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세모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는 계속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그들이 스스로 실적을 보이면서 깨면서 올라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4분기 그리고 이제 올해 해가 바뀌면서 1분기에는 참
굉장히 좋은 숫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주가가 많이 동조하지 못하는 지금 실망감들이 조금 있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고환율에 대한 영업이익, 또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 영업이익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다. 다양한 어떤 행복회로, 희망회로적인 코멘트들이 많았지만 결국 트럼프 이기 시기에 완성차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완성차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영업 활동하기가 참 제한적일 가능성도 지금은 열어두고 고민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4분기 실적보다 다가오는 2025년도의 1분기 숫자의 스타트를 한번 중요 포인트로 좀 잡고요. 그때까지는 천천히 관망의 스탠스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업계들은 계속되는 또 주가 방향성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또 이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본부장님. 만약에 이런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에서 그만한 밸류를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모멘텀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실까요? 일단 지금의 밸류보다 조금 더 높은 밸류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차에 대한 폭발적인 좀 상승세가 두드러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 기아는 작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전기차에도 힘을 써왔지만 가장 많이 힘쓴 쪽이 바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거든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 대수를 저는 올해에는 꼭 한번 여러분들이 추세를 조금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보통 연말과 연초에 아무래도 이제 풀체인지는 아니더라도 제품들이 많이 바뀌는 이 시점에는 이벤트성적으로 현금 지원이라든지 그러한 판매 영업적인 이벤트들이 좀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2월과 1월의 판매 데이터보다는 오히려 2월과 3월 달에 나오는 어떤 판매 데이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것이 더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확률은 높다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현대모비스 쪽도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스라고 해주셨는데 부품 쪽은 또 굉장히 많은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또 관점에서 예스라고 해주셨을까요? 일단 현대모비스도 현대차와 기아가 작년 한 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당연히 현대모비스도 돈을 많이 벌었겠죠. 오늘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강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아니 왜 도대체 현대차는 똑같은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실적은 떨어지고 현대모비스는 올라가느냐? 앞서서 제가 강조드렸던 게 바로 생각보다 낮은 영업이익률이었거든요. 현대모비스는 생각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현대차보다는 현대모비스가 지금은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영업이익률이 현대모비스는 이렇게 높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캡티브 물량과 논 캡티브 물량을 같이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현대모비스니까 당연히 현대기아의 물량을 하겠죠. 그걸 캡티브 물량이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그런데 현대기아를 제외한 나머지 완성차 브랜드의 부품을 납품하는 것을 논 캡티브 물량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논 캡티브 물량이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비중이 좀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좀 보여줬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열사, 관계사인 현대차, 기아도 지금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논 캡티브 물량도 굉장히 판매량이 좋으니 당연히 영업이익률은 월등히 지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 논 캡티브 물량, 국내 브랜드일까요? 뭐 국내 S사일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해외 브랜드사입니다. 그러면 이 논 캡티브 물량 이퀄 해외 수출 비중이 늘어난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더 좋은 실적과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감이 지금 합쳐지면서 굉장히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팩트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현대모비스를 바라보는 혹은 현대글로비스를 바라보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사실 제가 방금 열심히 설명드린 본업보다 더 관심 있는 게 하나 있죠. 주주환원과 아무래도 지배구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엔 현대그룹 전체에서 이 지배구조의 어떤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기업들보다 당연히 개별 스토리에 따른 수급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이라 저는 현대모비스는 올라간 것도 없습니다.
이제 박스권 상단에 걸터 앉은 상황이라서요. 작년 3월 달에 기록했던 27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저는 한번 강하게 뚫어내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이젠 또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또 이제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들려올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만큼은 혹은 현대글로비스만큼은 현대 계열사 안에서 올 상반기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기업이 아닐까라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